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5월 14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뉴욕 지수 좋았습니다. 다우 지수 플러스 1.29%, 그 전날에 음봉의 캔들을 다 잡아먹는, 그러니까 얼추 잡아먹는 그런 캔들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비슷한 흐름이고요. 플러스 1.2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좀 약합니다. 플러스 0.72%로 끝났지만 양봉 전환을 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네요. 네, 이날 뉴욕 증시는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전일 발표된 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지수는 급락세를 기록한 바 있었죠. 특히 다우지수는 전일 1월 이후 최대 낙폭을 나타냈었고요. S&P 500 지수도 2월 이후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정말 연일 급락세를 나타난 바 있죠. 이에 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경제 정상화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실내외 활동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미 경제의 전면 재가동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고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더 강해지는 모습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 미국만큼 백신 접종률이 높지도 않고 못 따라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장에서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면서 이 경기 민감주 흐름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미 경제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전일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 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0.3% 상승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6.2%나 상승해 2010년 11월 자료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되면 원자재 관련주들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34,000건 줄어든 47만 3,000건을 기록했고 이는 2020년 3월 14일 주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시장 예상보다도 양호한 수치였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미 송유관 가동 재개 소식 등에 급락을 했는데요. WTI 6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26달러, 즉 마이너스 3.42% 급락한 63.82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나스닥에서 이제 뭐 팡주라고 불리는 주요 기술주들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다들 어제 제가 뉴스를 같이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그 발언이 있었죠. 테슬라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이제 그 결제 수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도 현재 급락세를 나타냈고 그에 따라 테슬라도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캔들상 사실 흐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 워낙 테슬라 갖고 계신 주주님들이 많은데 사실 이 7, 800불 대 여기서 사신 분들은 좀 힘들어 하지 않으실까 현재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좀 빨리 또 좋게 잘 이어가면 좋겠는데 사실 테슬라도 살아나고 해야 전체적으로 또 이 전기차 시장도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다행히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대체로 이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계속 지지부진했던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어제 살짝 단기적인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 이어서 흐름이 좀 잡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에서는 이 반도체 쪽 흐름이 생각보다 약하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그 무거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반도체 뭐 소부장 관련주들이 오히려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으니 그런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좋은 소부장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가려가지고 매매해 보시는데, 그 종목 공부도 해보시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따가 또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공부시켜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결국엔 좋았던 건요. 경기민감주, 은행주, 뭐 이렇게 소비재, 또 음식료. 우리나라도 요즘에 음식료랑 소비재 쪽 흐름 매우 강하죠. 은행이랑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좀 크게 올랐던 게 바로 보험 관련주죠. 그 이유 예전에도 제가 공부시켜 드렸는데 해지 수단으로 꼭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고 2월부터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제 막 너무 급하게 또 들어가야지 이런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항상 주식은요,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러니 경기 민감주다, 뭐 성장주다, 요런 거를 좀 골고루 분포시켜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반도체에만 몰빵, 전기차에만 몰빵, 은행에만 몰빵,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게 아니라 조금씩 그렇게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 못 벌지 않아요? 뭐 100% 몰빵해야 한 번에 쑥 크게 벌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럴 순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런 분들은 어때야 되냐? 자기가 갖고 있는 반도체가 시장에서 소외받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버텨야 돼요. 자기가 나는 이 반도체만으로 무조건 수익을 챙길 거야. 이걸로 대박이 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장기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은요. 그게 출렁이면서 다른 섹터가 막 각오할 때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것만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어렵죠. 우리는 매일매일 주식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수익을 뭐 한 번에 100%다 몰빵해서 못 챙겨가더라도 뭐 20%씩 나누더라도 10%씩 나누더라도 야금야금 계속 이 섹터에서 하나 저 섹터에서 하나 요렇게 좀 수익을 계속 챙겨가면서 끌고 가면 너무 재미있는 장이다 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카카오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요.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으면 재미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포트폴리오 관리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주식누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회원님들께 우리나라 장은 어제 단기 저점이 좀 잡힌 게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내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행히 미국 장도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기대를 하면서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보면 어떨까 해요. 우리나라 장도 요즘에 항공, 여행, 카지노 흐름 엄청 좋은 거 다들 아시죠? 미국 장도 여전히 계속 조금씩 이 흐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꼭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확실히 원자재 관련주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죠. 경기 민감주 흐름 센 시장에서 여러분들 꼭 포트폴리오 정비도 필요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식 누나가 장중 라이브 1시에 찾아올 테니까요. 우리 또 만나서 종목 공부도 하고 시장 흐름도 체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우리 오늘 장도 화이팅 합시다.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